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지갑을 단 몇 초 만에 동결했습니다. 명령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이 내렸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사가 즉시 실행했습니다. 군대도 없이 제재 발표도 없이. 이게 미국이 블록체인의 진심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2026년 4년 주기의 긴 겨울입니다. AI 열풍의 유동 자금이 전부 그쪽으로 쏠렸고 미국 금리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암호화폐 시나리오가 무너진 건가요? 오늘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어붙는 동안 미국이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희소성은 금보다 강합니다. 금은 1년 채굴량 대비 전체 축적량이 66대 1입니다. 현재 지구상 금 전체를 모으려면 지금 속도로 66년을 채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111대 1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엔 220대 1로 더 희소해집니다. 이런 자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이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면 비트코인이 해킹당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초창기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장난삼아 채굴하다가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200만에서 300만 개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면 이 잠든 물량을 인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동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드가 법이다. 원칙을 지키자는 쪽과 시장 안정을 위해 동결하자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얼어붙는 동안 미국은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써왔습니다. 스위프트망, 즉 전세계 은행 간 결제망에서 퇴출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재무장관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써버리면 탈달러를 촉진한다고.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인도는 자국 통화로 러시아 석유를 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안화 결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비중은 한때 70%였지만 지금은 50에서 6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방역했을까요? 2023년 미국 의회에서 달러 지배력의 위기라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달러, 크립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달러를 국가 전략으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99%를 넘습니다. 각국 정부가 탈달러를 외쳐도 그 나라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달러를 씁니다. 자국 통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규제가 많으니까요. 인도 정부가 달러를 밀어내도 인도 시민은 달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각국 정부를 건너뛰고 시민에게 직접 달러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자산 토큰 시장이 열리면 나이지리아 청년도 카페에서 미국 AI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동자금이 미국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미국 GDP는 전 세계의 25%인데 미국 상장 주식 시가총액은 전 세계 60%입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글로벌 자본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통로입니다. 이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이 명령을 내리자 테더사가 즉시 실행했습니다. 왜 테더사가 미국 말을 들었을까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온체인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 다른 나라는 통제하지 못할 만큼 탈중앙화되어 있으면서 미국은 결정적일 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야생인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결정적일 때 개입할 수 없으니까요. 반면 이더리움은 회사도 있고 개발자도 보입니다. JP모건도 이더리움 호환을 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삼성도 원합니다. 모두가 이더리움 호환을 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그 표준 자리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프로젝트인데 수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서 활동하다 보니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도 결국 이더리움 호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이냐? 비트코인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8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8억으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또 맡기고 또 빌립니다. 온체인 금융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담보 자산이 필요하고 비트코인 수요는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오늘 가져갈 판단 기준 하나만 남깁니다. 비트코인 겨울은 4년 주기이고 지금이 그 겨울입니다. 단기 가격보다 구조를 보십시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시민에게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그 시스템 안에서 이더리움이 표준이 되는지, 비트코인이 담보 자산으로 편입되는지, 이 세 흐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암호화폐 시나리오는 무너진 게 아니라 재편되는 겁니다. 복잡한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 애쓰는 분들께 오늘 내용이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